한자 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I like 한자. 안녕하세요. I like 한자와 함께하는 사자성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자성어 수업으로 글자 공부와 어휘력을 모두 잡아보세요. 오늘의 사자성어 소개할게요. 오른쪽 상단에 네모로 부수를 표시했고요. 그리고 난이도 위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준사급이 대부분이고 7급 혼자 외로 있는 모습이죠. 오늘도 차근차근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음부터 읽어보시면 중구난방이라고 읽습니다. 뜻을 모르고 사용하다 보니 중구난방을 잘못 발음해서 중구난방이라고 쓰고 표기하는 것을 간혹 봤어요. 난으로 써야 되니까 오늘 다시 정확하게 체크해 주세요. 이제 첫 번째 글자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네, 중자 무슨 중자일까요? 바로 무리중. 우리가 무리를 짓다, 무리를 이루다라는 표현을 쓰죠. 사람이나 동물이 한데 모여서 뭉쳐있는 것을 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수 표시를 보니까 글자의 윗부분이 부수에 해당이 되고 있었는데요. 바로 피혈이라는 글자입니다. 가끔 보면 피혈자와 그릇명자를 너무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그릇명자는 말 그대로 그릇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거기에 피 한 방울이 똑 점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피혈이죠. 그리고 아랫부분 보시죠. 아랫부분은 이 글자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조금 요상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사람인이 3개가 합쳐진 글자라고 해요. 그래서 무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인자가 3개가 합쳐져서 이런 뜻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래의 글자가 사람인처럼 보이지는 않으신다고요? 네, 그러면 예전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예전의 무리중자는 본래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때 썼던 것은 사람인자가 조금 더 명확하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있는데 위에 부분이 피혈자에서 눈목자가 엎어진 형태로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예전의 글자와 지금의 글자가 차이가 있어서 풀이 방법도 조금 다르고요. 형태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형태의 글자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무리중자를 정리해보면 무리중을 보통 노동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피혈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피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무리, 이렇게 기억하시거나 또는 피로써 맹세한 무리, 혈맹이라는 거 아시죠? 피로 어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혈자를 강조해서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글자 풀이로 글자의 형태와 의미를 각인시키셨으면 하고요. 이제 예시 보도록 할게요. 출중하고 공중이 나왔습니다. 출중의 줄은 날출인데요. 날출자는 땅에서 뾰족뾰족 돋아나온 새싹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무리 속에서 새싹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외모가 출중할 수도 있고 다른 실력을 출중할 수도 있겠죠. 뛰어남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른쪽 단어 공중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공은 공평할 공. 공중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공중도덕의 공중으로 쓰이죠. 두 번째 글자는 입구입니다. 워낙 쉬운 글자라서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끔은 이렇게 쉬운 것도 좀 나와줘야죠. 보시는 것처럼 입구는 스스로를 붓으로 갔는데요. 제가 그것을 어떤 명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바로 제부수입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의 입구자, 어떤 예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식구하고 항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식자는 먹을 식자 또는 밥식자라고도 하는데요. 가족이라는 또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죠. 함께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구자를 살펴보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과도 닮았지만 문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입이란 뜻 말고도 사람이 드나드는 장소의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구의 구자로도 쓰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항자는 항구 항자고요. 그리고 출입구, 입구, 투입구,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 쓰이는 구입니다. 세 번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글자 모습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뜻을 가졌어요. 어려울 난, 좀 어렵죠? 예전에 한자급수 시험 감독이나 채점을 하다 보면 이 어려울 난자 정말 많이 틀리더라고요. 성인이고 어린이고 할 것 없이 왼쪽이나 오른쪽 글자에서 꼭 한 획이 빠져있는 그런 실수가 많은 글자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릴 거지만 여러분께서도 다른 글자보다 조금 더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위치한 부수 부분부터 살펴보시면 추라고 읽고요. 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말 그대로 새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죠. 새 조자는 들어봤는데 새추는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같은 형태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다른 글자들의 구성 요소로서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새추의 왼쪽 부분,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을 새의 머리와 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로획이 보입니다. 이것을 새의 깃털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이제 문제는 왼쪽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진흙근이라는 글자에서 변형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면 두 개의 글자가 있어요. 괄호 안에 든 것도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것도 같은 글자입니다. 가끔 한자 중에는 꼭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뜻과 형태를 연결시키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 말이죠. 네, 진흙근자도 지금 그런데요. 우리 어려운 한자 어떻게 기억하냐면 바로 진흙탕에 빠진 새가 날아오르기 어렵고 힘든 상태.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자 쓸 때 실수가 좀 많은 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고 조금 더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하고 비난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민은 백성민자를 씁니다. 요즘 난민,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이슈죠. 전쟁이나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비난의 난자로도 쓰이는데요. 여기서 비는 아닐 비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한자 자체에도 옳고 그름을 따져 묻고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비난 말고도 논란, 논란거리의 논란으로도 쓸 수가 있죠. 열심히 달렸더니 이제 마지막 글자네요. 마지막 글자는 마글빵이라는 글자입니다. 마글빵자의 부수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원래 모습을 보여드리면 네, 언덕부자라는 글자인데요. 원래는 조금 더 복잡하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붓으로 변하기 위해서 반대로 변한 것이죠. 그런데 언덕부자 본래의 글자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수를 기억하면서 이 부수를 봤을 때 언덕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위치에 따라서 또 기능도 변하는데요. 왼쪽에 지금 보시는 마글빵처럼 왼쪽에 위치할 때는 언덕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게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고을읍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언덕부와 함께하는 오른쪽 글자는 모방이라는 글자입니다. 모방이라고 뜻은 알아도 모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꽤 봤어요. 네, 여기서 모는 모설입니다. 모방자는 농기구인 쟁기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요. 배 끝부분을 본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가 더 그럴싸한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모방자의 방향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방팔방의 방이죠. 방향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배의 끝부분을 닮았다고 기억하는 게 더 말이 되겠네요. 그럼 언덕부와 모방이 합해져 있는 마글빵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방자는 방향성을 가진 글자예요. 자꾸 어디론가 뻗어나가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언덕이라는 장애물, 그래서 막다라는 의미의 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해도 간단한데요. 마글빵의 방은 모방에서 온 것, 그리고 막다라는 의미는 언덕에서 온 것, 이렇게 기억하셔도 쉽습니다. 그리고 모방이 들어간 글자는 전체 의미 방이라고 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어지는 글자편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예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예방과 소방이 나왔네요. 여기에서 예자는 일기예보의 예자,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막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염병이든지 지진이든지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소방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소방관, 소방서의 소방입니다. 여기서 소자는 사라질 소. 네, 사라질 소는 당연히 불을 끄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방자는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글자를 이용해서 전체 뜻을 한번 아울러 보면 중구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입, 그리고 난방이란 것은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합쳐서 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성어는 중국의 한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요. 한 신하가 충언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했던 이야기가 지금과 똑같은 형태는 아니고요. 후대 사람들의 일화가 더해지면서 지금 형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의미를 다시 되짚어보면 처음에는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지 마라.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없이 마구 떠드는 거,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다, 중구난방으로 시끄럽게 하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사자성어 5번째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구난방의 마글빵자를 기억했다가 다음에 이어지는 글자편에서 다른 글자들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